교재 56페이지 보시도록 할게요. 풋풀이론부터 공부할게요. 3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. 3번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경우 특정 투자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투자자일수록 위험 회피도가 큰 투자자다. 무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위험 회피도가 크다. 맞는 얘기죠? 이건 잘 알고 계시죠? 무곡선의 기울기는 MRS라고 하죠.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? 위험 한 단위 추가 부담 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대가죠. 따라서 MRS 기울기 큰 사람일수록 위험 부담을 더 싫어한다.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. 4번 마크위츠의 풋풀이론은 투자자들이 무혐의자율로 자금을 얼마든지 차입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. 마크위츠의 풋풀이론 오로지 위험 자산만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죠. 무위험 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. 자, 틀렸죠. 5번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두 주식이나 수익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두 주식 단 공매가 가능한 경우 수익률 핀편차가 0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. 두 개의 주식 섞어서 이 표준 편차를 0이 되도록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죠. 첫 번째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인 두 주식, 두 번째 상관계수 플러스 1. 이때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요 공매 가능 여부 아무 상관없어요. 언제나 표준 편차 0인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하고, 상관계수 플러스 1인 경우는 반드시 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죠. 공매 가능한 경우. 언제? 상관계수 1일 때야. 그때는 공매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표준 편차 0짜리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. 그림을 잠깐 같이 보실게요. 상관계수별로 두 주식 섞은 포트폴리오의 집합이죠. 맨 우측 상관계수 플러스 1일 때, 맨 좌측 요 직선이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일 때, 그럼 맨 좌측 요 직선상에서는 포트폴리오 중에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이미 존재하고 있죠. 얘가 표준편차 빵짜리죠. 상관계수 1일 때는 만약 공매 불가능하면 가능한 포트폴리오가 요 사이에서 딱 한정되는 거죠. 둘 다 0에서 1 사이에서만 투자한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만 투자 가능한데, 공매 가능해지면 어떻게 돼요?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포트폴리오 집합을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얘를 확대시키다 보면 Y축하고 만나는 점 만들 수 있죠. 그래서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면 언제나 표준편차 빵짜리 포트폴리오 가능하고, 상관계수 1인 경우에 공매 가능하다면 그때도 표준편차 빵짜리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. 6번 주식 1과 주식 2의 수익률 표준편차가 각각 10%와 15%, 두 주식 수익률 간 상관계수 마이너스 1, 자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군요. 그렇다면 무위험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한 주식 1 투자 비율은 0.4다. 이거는 공식 정도까지 알고 계셔야 되죠.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인 주식들로 무위험 포트폴리오, 곧 표준편차 0짜리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한 투자 비율. 자, 1번 주식에 투자될 비율, 두 주식 표준편차 더한 거 분의 상대 주식이죠. 2번 주식의 표준편차 비율이죠. 그렇다면 거꾸로 2번 주식 투자 비율, 분모는 똑같아요. 분자가 1번 주식 표준편차 이렇게 돼야 되죠. 자, 각각 1번 게 표준편차 10%, 2번 게 15%. 자, 두 개 더해서 1번 거 필요한 비율 구할 때 2번 거 표준편차예요. 25분의 15네요. 0.6이 돼야 되는군요. 0.4 틀렸다. 7번 주식 1과 주식 2의 수익률 표준편차가 각각 10%와 15%, 두 주식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.6일 때 두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결코 10%보다 작을 수 없다. 단 공매도 불가능. 우선 여기서 이 10%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. 10%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. 주어진 표준편차 중에 작은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. 자, 그때 두 주식 섞어서 나오는 포트폴리오들의 표준편차가 과연 둘 중에 작은 애, 얘보다 더 작을 수 있냐 없냐,
그건 뭐에 달려있다? 둘 간의 상관계수 크기에 달려있죠. 구체적으로 좀 상관계수 0.6 기준으로 물어봤네요. 여기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? 상관계수 얼마 기준으로 둘 중에 작은 10%보다 표준편차 더 작은 애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분기점에 해당하는 상관계수 찾아내야 되죠. 문제 풀 때는 요령껏 금방 풀 수 있다고 그랬죠. 주어진 두 표준 편차 간 비율이야. 구체적으로는 큰 애분의 작은 애. 만약 둘 간의 상관계수가 지금 15분의 10이죠. 그럼 3분의 2군요. 0.67이죠.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상관계수가 더 커지면 풋풀집합이 완만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10%보다 작은 애가 나올 수 없다. 얘보다 상관계수가 작아지면 그때는 가능하다. 그럼 0.67보다 주어진 상관계수 0.6 작죠. 요 케이스에 해당해요. 가능하다. 요 상관계수 0.67이 자 그림상에서는 자 뭘 의미한다. 두 주식을 섞었더니 만약 풋풀집합이 요렇게 형성이 된다면 곧 둘 중에 핀편 작은 요 주식 여기에서 MBP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상관계수예요. 그게 아까 뭐다? 3분의 2, 0.67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비슷한 문제 나오면 어차피 요령껏 맞춰야 되니까 기준이 되는 상관계수는 뭐다? 주어진 두 개 핀편차 간 비율, 큰 애분의 작은 애 비율. 뭘 구한 거다? 요 지점에서 MBP가 형성되도록 하는 상관계수를 구한 거예요.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상관계수가 작아지면 집합이 왼쪽으로 형성이 되니까 10%보다 더 작은 애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, 얘보다 상관계수가 커지면 우측의 더 완만한 풋풀 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능하다.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. 8번 상관계수 0인 주식끼리 풋풀이 구성하면 우연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. 우연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. 언젠가요? 상관계수 플러스 1일 때, 요때 우연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. 그렇다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연 분산 효과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. 따라 상관계수 0이면 우연 분산 효과 당연히 존재하죠. 기대할 수 없다. 틀렸어요. 기대할 수 있다. 9번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주식수를 증가시킬수록 포트폴리오 위험이 감소한다. 맞죠? 자,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 두 가지죠. 첫 번째, 둘 간의 상관계수가 작아질수록 포트폴리오 위험이 점점 더 작아지죠. 두 번째,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주식수를 증가시킬수록 포트폴리오 위험이 작아진다. 주식수를 증가시킬수록 위험이 감소한다. 맞아요. 10번 수익률 핀편차와 동일한 두 주식 A, B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상관계수와 관계없이 두 주식에 각각 50%씩 투자하면 최소음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. 이거는 따로 좀 기억해 두세요. 핀편차가 같은 두 주식이에요. 걔들 섞어서 최소분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싶다. 그럼 이건 무조건 두 주식에 반반 투자하면 돼요. 따로 기억하시고, 단 예외 케이스가 있죠. 맨 끝에 보시면 자, 상관계수가 1은 아니라고 돼 있죠. 자, 1은 예외 케이스. 상관계수 1인 경우를 뺀 나머지는 모든 상관계수사에서 공통적으로 다 성립하는 논리예요. 그거는 해당 57페이지에 수식으로 간단 증명되어 있으니까 그건 각자 한번 보시면 돼요. 결과는 좀 기억하세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핀편차 똑같은 두 주식 섞어다가 최소분산 포트폴리오 MVP 구성하고 싶다면 두 주식에 반반 투자하면 돼요. 11번 마크이츠 효율적 투자 선상에 존재하는 임의의 포트폴리오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 선상에 놓인다. 11번 그냥 공리 비슷한 거예요. 효율적 투자 선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끼리 섞으면 자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들도 반드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된다. 자 이런 얘기 있다. 확인해 두시고